네, 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방학 영어 과목 특강 및 단과 강좌에 대해서 소개할 강북 메가스터디 영차쌤 김차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방학 동안 진행할 특강 강좌하고 단과 강좌를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강좌 소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 전략까지 제시하는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여름방학 특강과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름방학 단과 강좌, 정규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북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차쌤 김차웅 선생님이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수능과 내신의 경력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양각색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힘든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떤 공부법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영어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 2학년을 먼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가장 큰 관심은 내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우선 여름방학 동안에는 2학기 내신을 위한 베이스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 독해 연습을 꼭 겸해가야 된다. 즉 2학기 내신을 위한 베이스와 수능을 위한 어려운 독해 연습이 같이 겸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기 중에는 아무리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어진 범위 외에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학교별로 범위가 뭐 많고 적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해당하는 시험 범위 이외의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어진 시험 범위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화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 학습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휘라든지 문법에 좀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이게 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좀 하기 어려운 지문 독해, 그러니까 지금 지문을 독해하는데 쉬운 지문이 아니라 어려운 지문을 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읽어내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은 사실 학기 중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휘와 문법에 심화된 학습과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어휘력을 쌓는 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선 고1, 2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휘력이 다 부족합니다. 이건 사실 1, 2학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좀 많고 영어를 암기해야 돼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는 어휘는 영어 공부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어라든지 파생어라든지 이런 그 반의어 같은 다양한 어휘 지식이 부족하면 모의고사는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내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학생들이 1학기를 겪었거나 혹은 2학년 학생들은 1학년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지문 변형의 케이스가 나오죠.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단어를 변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식 1, 2, 3, 4, 5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지문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답을 고르려고 보니까 1, 2, 3, 4, 5번에 본인이 아는 단어가 잘 없어서 5개 중에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2개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제대로 된 답을 고르기가 어렵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지문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채우는 빈칸에서 그 빈칸을 고르는 객관식인 경우에 밑에 1, 2, 3, 4, 5번에 그 빈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문의 단어를 쓰지 않고 원래 지문의 동의어에 해당되는 혹은 비슷한 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단어를 답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사실은 해당되는 학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휘교재가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죠. 청운고도 그렇고 용화여고나 선덕 같은 학교들도 어휘교재를 따로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력 자체가 부족하면 이렇게 내신 자체에서도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휘 공부 어떻게 할까?
자, 방학 때는 일단은 무조건 어휘책 한 권은 잡으셔야 됩니다. 어휘책 한 권을 잡고 그다음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독해 공부를 통해서 나온 어휘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독해를 통해서 친구들이 독해 지문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지문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셔도 지문 안에 나왔던 어휘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그 독해 지문 제대로 공부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독해를 통해서 나온 본인 독해 공부 과정에서 나온 어휘를 따로 공부를 또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2학년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은 학생의 어휘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암기를 많이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범위에 대한 암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휘력 자체가 풍부하게 되면 단어를 외우거나 모르는 어휘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어휘 같은 것들의 분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공부에서 본인이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30% 정도는 저는 감소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휘까지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지문에 대한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거나 내용적으로 이해하시거나 혹은 구문을 이해하시거나 문법만 공부해도 괜찮은 상황까지도 가시기 때문에 어휘력이 좋은 학생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 부담이 많이 준다. 즉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그 효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3학년에 비해서는 문장의 구조가 많이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문도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나오는 어휘뜻만 제대로 알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 2학년은 이 내신과 모의고사가 전부 어휘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강 및 단과 수업에서도 어휘책 한 권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정해진 양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말에는 학생들 정해진 시간 말고 주말에는 누적 시험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누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봤던 단어를 2번, 3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학생들이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누적 시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독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해를 통해서 나온 단어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해 수업 후에 그 독해 지문에서 자기가 몰랐던 단어나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정리를 하도록 제가 전용 단어장을 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날짜라든지 이런 걸 다 적어서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학생이 날마다 얼마나 착실하게 독해를 하고 그 독해 안에서 등장했던 어휘들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직접 검사를 하겠습니다. 어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어법과 문법의 정리라고 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대다수의 학생들한테서 걱정거리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어법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을 제외하고서는 학기 중에는 학생이 책 한 권을 잡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꾸준한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은 본인이 부족한 어법이나 문법 부분을 정리하고 혹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혹시 모르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 즉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방학 때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거 제가 지금 요 슬라이드에도 올려놨는데 혼자 문제집 사서 풀어보는 건 선생님 어떨까요? 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법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방대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파트별로 푸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중요도의 차이도 있어요. 대명사 같은 단어는 사실은 관계대명사나 가정법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현저하게 낮은 단원인데 학생이 스스로 문제집을 사서 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매번 1과 2과 앞쪽만 풀다가 뒤에 정작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뭐 특수구문이라든지 가정법 이런 부분들은 손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방학을 끝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거라서 이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방대한 양 안에서 중요도가 분명히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쉽고 정확하게 푸는 노하우로 선생님과 함께 방학 동안 한 달 짧고 굵게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끝낸다. 나는 이번 방학 때 총정리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독해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은 대체적으로 글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 대다수예요. 체계적으로 글을 정확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글을 읽는다는 건 우선 첫 번째, 구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입니다. 구문 독해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해석을 한 것과 내용을 이해하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급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1, 2등급.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점대 이상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만 어려운 지문을 들어가시면 즉 학년이 높아지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의 지문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어려운 지문, 고등학교 1, 2학년 것 중에서도 사설 모의고사 같은 어려운 지문들을 만나면 버벅거리거나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 쉬운 것들은 이 친구들은 잘 소화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빈칸 추론이나 뭐 삽입, 순서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어려운 지문들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 플러스 정확하게 읽는, 즉 구문을 제대로 따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 2등급의 학생들도 구문 독해가 같이 병행이 되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 2학년을 모의고사 기준으로 70점대라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읽는 것, 즉 구문 자체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끊어 읽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는 구문 공부부터 우리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읽는 건 없이 그냥 문제집 사서 줄줄줄줄 풀기만 하고 그냥 의미 없이 밑줄 그으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의미 없이 읽어가는 건 이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문 공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휘도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어휘 공부가 같이 겸해져야 되고 독해는 그 조금 비중이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먼저 되고 그 읽는 연습을 바탕으로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구문 공부와 단어가 조금 더 급하고 거기에 독해를 겸해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3학년은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은 수능 전에 3학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겠죠? 자, 근데 우선 우리 학생들 2021년 6월 모의평가 보셨잖아요. 보시느라고 수고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긴 문장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예시는 31번 문제랑 34번 문제에 해당하는 예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31번 같은 경우는 The growth로 시작하는 첫 줄부터 맨 마지막에 struggle로 끝나는 점 찍혀 있는 부분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5줄이 한 문장이죠. 34번도 보시면 however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asted 가장 마지막 줄 컴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5줄이 한 문장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긴 문장을 체계적으로 잘 읽는 연습, 즉 구문이나 의미 단위 끊어읽기 연습이 충분하거나 그걸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장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밑줄 그어가면서 그냥 대충 눈으로 읽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단어 갖고 짜집기해서 독해의 뜻을 잡아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충 추측해서 해석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장의 뜻은 절대로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긴 문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되게 컸습니다. 어설픈 통념이나 원칙을 깨는 문제들, 즉 학생들이 이제까지 수년간의 기출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36번 순서 지문은 절대로 답이 A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통념들이나 원칙들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번이었습니다. 답이 A로 시작하는 게 거의 처음
나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36번이면 순서 지문이 36번, 37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6번은 사실은 쉬운 순서 문제예요. 그런데 정답률이 20%가 안 되죠. 18%였습니다.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통념이나 원칙을 건드리면서 왜 A로 시작하는 게 없었는데? 라고 계속 학생들이 이 멘탈을 흔드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답이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이나 5번 때가 많은데 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멘탈을 또 흔들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6월 모평을 볼 때 쉽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EBS 연계 체감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작년과 올해가 크게 영어 시험이 달라지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부터는 EBS가 간접연계죠. 즉, 사실상의 저는 비연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하는 EBS 지문에서 주제나 소재의 유사점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지문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EBS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시험을 보면서 나 이거는 공부한 적 있어 라고 느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거고 실제로 체감률도 매우 낮아서 학생들 대다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으시거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고3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첫 번째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서 3월, 4월,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해서 취약 파트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주 2회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실전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10문제짜리를 두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10문제짜리를 두 번 푸시는 것과 20문제짜리를 한 세트를 푸시는 건 정확도나 집중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회분을 한 번에 풀어내는 시뮬레이션을 최소 주 2회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휘학습은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3등급 학생입니다. 사실은 3등급 학생들이 가장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수능 때 2등급 80점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야 한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일단은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3등급 학생들이 구문 독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끊어 읽을 줄도 아세요. 그런데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방학 때는 속도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속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그냥 문제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시간 단축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빠르고 정확한 독해라는 거는 추측하면서 문제 풀지 마세요. 이건 제가 모든 학년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눈에 보이는 단어 몇 가지거나 이런 걸 갖고 추측하면서 혹은 제대로 구문 파악도 안 됐는데 추측하면서 문제 풀지 말고 독해를 꼼꼼하게 정확한 구문을 바탕으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연습. 즉 저는 내공이 쌓이면 사실 시간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있는 구문을 가지고서 지문 안에서 그 구문을 풀어내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독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 5등급 이하의 학생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어휘도 안 돼 있을 거고요. 구문도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어휘력을 올리면서 구문 독해 먼저 잡아주세요. 자기가 그 시간이 없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독해 문제집 하나만 사서 그냥 줄줄줄줄 풀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구문이 안 잡힌 상태, 즉 원칙이 없이 그냥 지문만 많이 읽는 것은 학생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휘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들은 이 어휘와 구문이 상대적으로 공부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을 올리면서 정확하게 구문을 공부하면서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독해 공부를 겸해가는 건데 이 학생들은 무조건 많이 읽으려고 하는 욕심은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휘와 구문이 잡히고 거기에 본인이 공부한 것을 풀어내는 독해 공부가 겸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EBS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사실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의 비연계입니다. 학생들이 EBS 연계 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체감이 많이 낮아지는 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주제나 소재 차원에서 EBS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본다라는 부분에서의 이득은 있겠지만 연계 체감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힌트가 돼서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의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비연계란 얘기는 간접 연계는 비연계죠. 비연계란 얘기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BS는 일단은 저는 수능을 위해서는 독해 연습용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출과 병행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독해 교재인데 내신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EBS를 내신처럼 공부하셨습니다. 왜? 직접 연계였으니까요. 내신처럼 공부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특강은 일단 우선 이 강좌 내신 플러스 수능 필수 영문법 정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은 부족한 어법이나 문법을 총 정리하는데 그걸 선생님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쉽게 푸는 요령을 익혀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이고요. 수업 시간은 월요일과 목요일 3시에서 5시에 진행이 됩니다. 2학기 내신과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죠. 이거를 위한 어법의 총정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푸는지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대방출할 거라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별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피드백도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강 두 번째 과목입니다. 예비 고3 실전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자, 예비 고3이라는 게 조금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예비 고3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실제 3학년 수준까지 가게 되면 지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즉 고등학교 2학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만 3학년 수준보다는 낮은 그 사이에 있는 형태의 난이도의 지문들을 가지고서 실전 독해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1, 2학년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은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예비 고3의 2등급 수준, 즉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의 3학년, 그러니까 좀 편한 3학년 지문을 만났을 때에는 80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레벨업을 하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독해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문을 어떻게 보고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의 그 눈을 배워갈 수 있는 강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근거와 요령을 갖고 푸는 꿀팁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의미 없이 찍거나 의미 없이 읽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거와 요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피드백은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단과 시간표에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단과 시간표인데